나이 50 이전의 나는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옆에 있는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그냥 따라서 짖을 뿐이었다. 연극을 보다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 나도 똑같이 환호성을 지를 뿐이었다. 누군가 이유를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해 멋쩍은 웃음만 보였을 뿐. 때는 혼란했던 명나라 말기였습니다. 유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던 시대에 위험한 사상가라고 지목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신분 질서보다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로선 납득하기 어려웠던 남녀평등도 주장했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이단이라 지목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은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었죠. 시대를 거부한 반항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개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반역자라고도 불린 그는 바로 이타고입니다. 이타고는 명나라 시대 학자입니다. 본명은 이지입니다. 그는 양명학을 계승했습니다. 양명학은 성리학에 대항한 유교 사상이며 왕양명이 완성한 학문이죠. 이타고는 양명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후기 양명학파 인물입니다. 그중 가장 진보적이라 불리는 학파입니다. 그의 사상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온건한 유학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비난을 받으며 살았는지 이제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타고는 상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살았던 곳이 무역으로 활발했고 이슬람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이슬람교도였다는 것을 보면 그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치 않았고 장남이었던 그는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타고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렇게 진심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설을 읽어도 별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공자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자의 말이 항상 옳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군자와 소인을 차별해 우위를 두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모두가 성인을 추앙할 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지만 출세를 위해서 그냥 외우는 공부를 합니다. 달달 외운 결과 26살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몇 년 후엔 관직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죠. 이타고의 관직 생활은 그렇다 할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죠.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부터 가정을 꾸려 살았지만 자식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불행이 많았습니다. 장례 치룰 땐 사직했다 다시 관직을 맡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기관을 열어 생계를 이어갑니다. 40살 전후로 그는 양명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양명의 제자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공부도 하고 관직 생활도 하면서 지냈죠. 그는 학문에 있어 유교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나 도가 공부도 했으며 기독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계 없이 넘나들었죠. 진리에는 이것저것의 구별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타고는 54살이 되었을 때 25년간의 관직 생활을 그만둡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은 듯 했죠. 이후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타고는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젠 정말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옳고 그름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할 수는 없었죠. 옆집 개가 짖는다고 똑같이 따라 짖기는 싫었습니다. 유교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덕목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진나라에서 지략이 뛰어났던 여부리, 이사와 같은 인물들을 높게 평가했죠. 유교 입장에서 악인으로 평가되어 온 인물들을 하나씩 꺼내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편견 없이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유자들은 그를 이단이라 몰아갔죠. 이타고는 말합니다. 식견도 없는 자들이 나를 이단으로 몰아간다면 기꺼이 이단이란 이름값을 해주리라. 이타고는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출가했다는 뜻을 밝혔죠. 이때가 62세였습니다. 안 그래도 유학자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었는데 이젠 아예 승려로 전향하니 미움은 배가 되었죠. 이후로 그는 절에서 지내며 승려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승려로 전향했다고 해서 속세를 떠난 게 아닌 현실에 발을 담그고 저술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 장서와 분서가 출간됩니다. 장서는 산속에 묻고 먼 훗날 알아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이며 분서는 보고 불태우라는 뜻이었죠. 형식적인 예법만 따라하는 이들과 그것을 이용해 신문 질서를 조장하는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세간에 널리 퍼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당연히 논란이 되어 적도 많아졌습니다. 그에겐 메다면이라는 뛰어난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출가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타고는 말합니다.
남녀는 신체적인 차이만 있을 뿐 식견을 익히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었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둘은 서로를 스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제자가 매우 뛰어났던 것인지 상하 관계를 정해두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편지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 분위기상 굉장히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이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유학자들이 나섭니다. 이타고와 메다면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한 남녀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방탕한 이미지를 씌우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까지 올렸죠. 메다면은 이런 사회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는지 끝내 자살하고 맙니다. 이타고는 결국 사상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온한 사상으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죠. 그는 감옥에서 지냅니다. 어느 날 시중을 들던 사람에게 머리를 깎고 싶으니 면도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중은 그에게 면도칼을 가져다 주었죠. 시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타고는 칼로 목을 그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가 76세였습니다. 이타고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쳤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존의 잣대를 무너뜨리고 당시로선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타고는 기존 유교 가치에 반기를 듭니다. 유교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과 반대되는 것들은 제거 대상이죠. 사욕을 제거해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회복하기 위해 예를 갖추고 형식도 만들었죠. 심지어 굶어 죽는 것은 가벼운 일, 이치를 저버리는 것은 무거운 일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타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일 뿐이죠. 애써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는 거짓을 싫어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에게 굶어 죽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존력은 있기 마련이죠. 그는 본성을 도덕성에만 한정짓지 않고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욕망도 본성의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가 중요시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이타고의 사상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동심, 평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동심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짓 없는 마음이죠. 그것이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라면서 동심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배움이 첨가되기 때문이죠.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남이 주입한 지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 저 말을 듣고 형식을 배우며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내 안의 진심은 뒤덮여서 안 보이게 됩니다. 어릴 때 진심으로 느꼈던 마음들이 세속적 형식과 관념 때문에 잊혀지게 되죠. 어릴 때 자유로웠던 마음이 배움으로써 고정관념이 생기고 어릴 때 순수했던 마음이 세속적 이익 계산에 뒤덮여버립니다. 동심은 온갖 세속적인 껍데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합니다. 동심이 드러난 진심 가득한 인간상입니다. 반대로 진심이 가려진 사람은 가짜이고 가짜 사람은 가짜 말을 하고 가짜 글을 쓴다고 하죠. 형식에만 집착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타고는 가짜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독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동심을 해치는 독서는 독이고 동심을 지키는 독서는 약과 같습니다. 그는 나이 50 이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으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공자를 존경하려 했으나 왜 존경해야 하는지 몰랐다. 마치 난쟁이가 광대 노름을 보다가 사람들이 환호하면 따라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같다. 나이 50 이전의 나는 그저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옆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 짖어대고 있었다. 사람들이 왜 짖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해 멋쩍은 웃음만 보였을 뿐. 당시 유교 경전은 감히 지적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타고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죠. 그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옛날 공자가 어떤 한마디를 했다면 후대 사람들은 거기에 온갖 주석을 갖다 붙입니다. 공자의 그림자들이죠. 그리고 또 후대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추종합니다. 그림자는 겹겹이 쌓이고 공자의 본 모습을 보기는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타고는 과감히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간 공자를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성역화된 경계를 무너뜨렸죠. 그저 역사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공자가 말한 옳고 그름은 당시 시대와 상황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진리인 양 꾸며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타고는 공자를 비난한 게 아닌 공자를 떠받드는 후대의 해석을 비판했죠. 그 또한 공자를 존경했기에 진정한 모습을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의 동심을 통해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진심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심으로 내 안에 중심이 잡힌다면 온갖 지식과 관념들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동심의 마음으로 독서를 하라고 하죠. 동심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는 평등을 추구했죠. 이타고는 아무 이유 없는 차별을 싫어했습니다. 당시에는 쉽사리 말하기 힘든 평등을 이야기했죠. 그는 공자와 같은 성인을 인간으로 바라봤고 여성을 남성과 다르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16세기 명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고 여자는 식견이 모자란 인간이었죠. 이타고는 이런 잘못된 상식을 부수려 했습니다. 거짓된 관념들이 가득하다 생각했죠. 여성 제자였던 메다면을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이 여장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타고에게 여성차별은 거짓된 관념일 뿐이었죠. 그는 여성뿐만 아니라 신분차별에도 반대했습니다. 즉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귀하고 천한 우열이 존재할 수 없었죠. 심지어 그는 사상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가, 기독교까지 다양하게 공부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데는 어떤 구별도 없었습니다. 성인과 보통 사람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경전과 소설의 경계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소설이 급이 떨어지는 글이라 여겼지만 이타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설 수호전을 높게 평가했죠. 동심인 진심을 다해 쓴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글이 된다고 합니다. 멋진 글은 시대에 따른 구분도 없습니다. 옛날 글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요즘 글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좋은 글이죠. 옛 글이 진리라 여기던 사람들의 관념을 깨트리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양명학이 내세웠던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을 계승한 것이죠. 시대는 변하는데 생각이 멈춰 있다면 도태되기 쉬울 것입니다. 명나라 때는 안이나 바깥이나 혼란스러웠지만 낡은 사상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었죠. 옛 성인이 한 말과 거기에 주석을 붙인 학자들의 말은 후대인들이 감히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타고와 같은 몇몇 인물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해 보길 바랬을 것입니다.